교과도 챙겼다가 학종하다가 정시하다가 논술하다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다가 연말에 어디를 붙어 있을까요? 붙어 있는데 없이 재수학원을 가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1, 2, 3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뭘 해야 하는지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가 2주 전쯤에 이벤트 영상 올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거기서 당첨된 친구들의 고민을 한번 해결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신혁 친구가 고1이 여름방학 때 해야 할 것들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고, 그리고 유니브 민영쌤 닉네임이 유니브 민영쌤이네요. 어쨌든 고2가 여름방학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과목이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댓글들의 요지는 지금 여름방학 때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름방학 때 뭘 해야 될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고고링!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있을지 한번 대략 맞춰볼게요. 자, 일단 고1 친구들 고등학교 입학하면 뭘 생각하죠? 나는 내신 1.0을 찍어서 교과로 의대에 가야겠다, 이런 포부를 모두가 가지고 입학을 하죠. 근데 1학년 여름방학쯤이 되면 이게 쉽지 않구나 라는 걸 깨달을 거예요. 자, 그래서 1학년 여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종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뭔가 나는 내신은 글렀으니까 생기부도 좀 챙겨서 좀 학종으로 개꿀을 빨아볼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생길 거예요. 뭐 결론적으로는 내신이 잘 안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럼 2학년 여름방학 때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게 학종을 생각하고 학교 생활을 했는데 학종도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죠. 학종도 내신이 한 3점대는 나와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영 각이 안 서니까 슬슬 정시 파이터로 넘어가는 학생들이 생깁니다. 정시 파이터로 넘어간 학생들이 수능 공부도 시작하고, 근데 또 학종을 놓지는 못해요. 뭔가 학교에서 수시로 계속 가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적당히 수시 생각도 하면서 학종과 수능을 둘 다 챙기는 아주 힘든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3학년 여름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교과도 포기했고 학종도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정시 파이터로 넘어왔는데, 이 문제가 3월, 6월 모의고사 성적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시 파이터도 안 될 것 같은 거야. 내 마지막 카드가 정시 파이터였는데 이것도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럼 이 친구들이 어디로 가냐? 논술을 하러 넘어갑니다. 하나 둘씩. 너도 논술? 나도 논술 하면서 논술을 3학년 여름 때 시작하게 되죠. 이 학생의 일대기를 보면 교과도 챙겼다가 학종하다가 정시하다가 논술하다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다가 연말에 어디를 붙어 있을까요? 붙어 있는데 없이 재수학원을 가겠죠. 자, 이렇게 뭐 여러분을 놀리려는 의도는 아닌데 너무 이렇게 줏대 없이 이것저것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여름방학을 제대로 보낼 수 있는 플랜을 한번 짜보시죠. 자, 그럼 고1 친구들은 여름방학 때 뭘 해야 하냐? 일단은 쉬셔야죠. 고등학교 입학해서 뭐 새로운 친구 사귀느라도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고, 세상에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고? 를 실감하는 조금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첫 학기 끝내느라 너무 고생했고 조금 쉬세요. 조금 쉬고 학기 중에 쉬는 것보단 나으니까 공부를 하기는 해야겠죠. 이때는 뭘 해야 되냐면, 시험 기간 때 느꼈죠? 이게 시험 기간에 쌩암기를 벼락치게 한다고 되는 과목이 있고 안 되는 과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 내가 벼락치기 한다고 시험 점수 잘 나오나요? 절대 아니죠. 원래 잘하던 애들이 잘 나오죠. 영어도 사실 암기해서 어느 정도 커버는 되지만 모의고사가 잘 풀린다? 이러진 않을 거예요. 국어도 마찬가지. 그래서 국영수 위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때는 당연히 탐구 공부 절대 안 하셔도 되고요. 무조건 국영수 위주. 자, 저는 특히 국영수 중에서도 수학 공부량을 한 80% 정도는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는 수학 너무 잘한다, 그러면 이제 조정을 하셔도 되는데 어지간하면 수학을 미리 해두는 게 좋죠. 이게 왜 그러냐면 1학년 때야 마음 놓고 수학을 할 수가 있는데 2학년 때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국어 점수도 떨어지고 영어도 잘 안 되고 슬슬 탐구도 시작해야 되는데 수학도 잘 안 돼. 그럼 수학에 마음껏 시간 투자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2, 3학년 때 조금 편하려면 1학년 때 수학을 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80%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20%를 영어 어휘를 좀 외우시고 국어 비문학 독해 연습을 조금 해두시면 좋죠. 여러분, 국어 모의고사 한 4등급 아래로는 그냥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독해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국어는 복잡하게 기출 분석하지 마시고 일단은 조금 읽으세요. 신문도 좋고 책도 좋고 단순한 설명문도 좋고 어쨌거나 내가 텍스트를 읽어내는 능력을 조금 키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2학년들 여름방학 때 뭘 해야 할까요? 그죠? 2학년들 제가 아까 얘기한 특징은 학종도 챙겨야 되고 슬슬 정시 파이터로 넘어
넘어가는 친구들도 생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 학종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학과를 정하셔야 돼요. 저 다 알거든요. 여러분들 이과 학생들은 생기부 거의 99% 의대죠. 뭐 해봤자 뭐 치대 정도? 그리고 문과 학생들은 거의 다 미디어 계열 정도로 생기부를 챙겨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의대, 생명과학 쪽, 그리고 미디어 쪽 이런 학과들이 쉽지 않습니다. 뭐가 쉽지 않냐? 합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워낙 쟁쟁한 학생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학종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걸고 있다 하는 친구들은 학과를 지금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학과별 입결을 조금 찾아보시고 매년 입결이 조금 떨어지는 학과들이 있어요. 뭐 이과 같은 경우는 물리와 관련된 학과들 입결이 조금 떨어지고 아니면 환경, 그리고 문과 같은 경우는 어문 계열, 뭐 오히려 영문학과 입결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 다르니까 꼭 검색해보시고 학과를 전략적으로 고르시길 바래요. 사실 3학년 돼서 바꾸면 좀 늦은 감이 있기도 하고 수능 공부하느라 시간도 부족하니까 이번에 고른 학과 관련해서 2학년 2학기부터 생기부를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수능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이걸 정말 절실히 느끼는 게 재수생들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학생들이 와요. 내신 1.1, 내신 1.15 이런 학생들이 상담을 옵니다. 사실 이런 학생들은 서울대 직윤이든 의대 교과든 떨어질 수가 없는 내신이에요. 근데 왜 재수를 하러 왔냐?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재수를 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전교 1등을 하더라도 수능이 완성되지 않고서는 대학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성적 불문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공부 비중 좀 정해주세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비중은 일반적으로는 수학에 4시간 반, 국어 2시간, 영어 1시간, 탐구 1시간 반 정도 써주시면 좋습니다. 뭐 일반적인 실력을 기준으로 한 거고, 만약에 나는 국어가 부족하다 그러면 국어를 좀 늘리시고, 수학이 부족하다 하면 수학을 늘리시면 되죠. 이건 좀 융통성 있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탐구도 한 과목 정도는 지금 시작하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3학년 친구들을 위한 여름방학 플랜입니다. 3학년 친구들 제가 제발 하고 싶은 말은 수시에 쓰는 시간을 제발 최소화하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사실 수시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여름방학 내내 수시와 관련된 일들을 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일단 수시 6장 카드 정해야 되니까 모집 요강만 뭐 일주일 내내 봅니다. 내가 어딜 써야 되나 한 일주일 탐색을 하고, 생활기록부 내용도 한 일주일 쓰죠. 엄청 뭐 공들여서 길게 쓰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도 한 달은 써요. 여러분 그러면 여름방학 끝나요. 여름방학 끝나고 9평 보잖아요? 그럼 6평보다 성적이 더 떨어집니다. 뭐 안타깝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당연하죠. 남들이 수능 공부할 때 나는 수시의 시간을 썼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데 이렇게 되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6평 결과랑 수능 결과는 크게 뭐 관련이 높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워낙 뒤집는 학생들도 많으니까. 근데 9평은 뭐 어느 정도는 수능 각이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굉장히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수시를 쓴다 하더라도 생활기록부도 한 이틀 안에 마무리를 하시고, 자소서도 한 일주일 정도 안에 마무리를 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수능에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수시 챙기는 애들, 뭐 특히 서울대 정도를 끼는 애들은 너무 시간을 수시에 많이 써요. 그런 학생들이 6평대 5, 1등급 나오다가도 9평대 정말 많이 미끄러지고 결과적으로 수능에서도 좀 안 좋은 결과를 보는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름방학 때 제발 수시에 쓰는 시간은 최소화하시고 최대한 수능 공부에 투자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뻘짓 중에 논술로 넘어가는 친구들 얘기했죠. 여러분 3학년 여름 때 논술 시작해서 붙겠습니까? 논술은 말 그대로 경쟁률이 200대 1은 넘어가요. 200대 1을 어떻게 뚫어?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답답한 게, 수능은 이 성적이 나오면 이 대학을 간다, 이게 보장이 돼요. 여러분이 입결이랑 비슷하게 수능을 받았는데 그 대학을 정시로 못 간다? 이런 일은 없어요. 근데 논술은 진짜 모르겠어요. 논술은 정말 미친 듯이 준비하고도 떨어지는 학생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거기 시간 쓰지 마시고 수능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논술은 어떤 애들이 붙냐면 뭐 1학년 때부터 논술을 한 애들, 혹은 뭐 이과에서 수학과학을 정말 뭐 미적 기하 다 맞을 정도로 특출나게 잘하는 학생들이 붙기 때문에 그냥 수능을 하시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리고 요즘은 논술 많이 뽑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고등학생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때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여름방학 하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등학교 1학년 때 양산 쪽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대치동, 서울, 사교육 이런 거랑 굉장히 거리가 멀었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박탈감을 가지고 있었어서 고1 여름방학 때 대치동에 올라왔어요. 그때 기숙학원 같은 데를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아는 게 있었겠습니까? 양산 구석에서 어느 학원이 좋은 학원인지도 모르고 어디가 잘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강사진도 모르고 뭐 그냥 저를 받아주는 데를 갔던 거죠. 광고 문구에 혹해서 갔어요. 기숙학원에 들어오면 성적을 뭐 올려준다, 뭐 스카이 보장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숙학원에 들어갔는데 진짜 그거는 제 인생 최악의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학원비도 너무너무 비싸고 아주 이름난 학원들이 아니면 사실 커리큘럼이 제대로 안 짜여 있는 학원들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줄 뿐이지 실질적으로 학습 수준을 올려준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장소는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무작정 뭐 대치동 가야지, 뭐 기숙학원 가야지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다녔던 학원은 좀 막장이었던 게, 기숙사 관리해주시는 실장님인가? 여자분이 계셨는데 한 30대 정도? 근데 그분이 뭐 학원 원장님이 50대 정도의 남성분이었는데 둘이 막 원조교제 같은 거 하고 뭐 이상했어요, 분위기가. 그 실장님 같은 여자분이 저희 뭐 기숙사에서 밤에 이야기하고 핸드폰에도 뭐 약간 때리시고, 어쨌든 여러모로 최악의 경험이었어서 여러분도 어디 학원을 가려면 잘 알아보고 가시고, 어지간하면 원래 공부하던 환경에서 좀 페이스 맞춰서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잘 보내세요. 안녕.